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6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홍천에 사는 60대 A씨는 홍천군 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 이후 자가격리됐고 이틀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확진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배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오늘 밤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낮추고 노래방이나 PC방 등 집합 금지 대상이던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집합 제한으로 변경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헬스장이나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은 다중 이용시설로 구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은 유지됩니다. 강릉시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동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의 확진 이후 강릉시가 80대 남편의 동선을 조사하던 중 5일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같은 달 29일 1시간가량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외출할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강릉 지역에서 2명이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 인상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산 육류 소비량이 줄면서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올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걱정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우 등심 1등급 100g에 9,984원. 지난해 추석 무렵보다 15%, 2년 전에 비해서는 20%가량 올랐습니다. 부위별로 다소 인상폭 차이는 있지만 소고기에 선뜻 손이 가지 못할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있었지만은 그 해외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가정식이 좀 늘어나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여기에다 외국산 육류 수입 물량이 줄어든 것도 소고기 가격 인상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8월 말 기준 소고기 수입 물량은 27만 5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5% 감소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량 줄어든 22만 7천여 톤에 머물러 육류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수입이 줄으니까 이제 그 가격이 오르니까 소고기 가격도 또 전반적으로 또 떠받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처럼 육류 가격이 오르자 산지 한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0kg 한우 평균 거래 가격은 710만 원대로 5년간 평균 거래 가격 648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거새우는 평균 거래 가격이 7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8월 말 기준 강원도 내 한우 사육 두수는 1년 새 14,000여 마리가 늘어난 24만 4천여 마리에 달해 한우 가격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던 강릉시 내곡동의 한 임대 아파트가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된 강릉시 초당동의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준공된 강릉시 내곡동 성미 모닝파크 2차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8년 소유권이 S건설사에서 제2산업으로 변경됐고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2산업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30여 가구 입주민들의 가구당 전세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안팎이고 가구당 6천만 원 가량의 근저당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생 개시 신청이 될 경우 제2산업은 계획안을 세워 자산 매각에 나서는데 기업의 자금이 동결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입주민 우선 분양이 아닌 일반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부도 처리될 경우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지금 날아가니 안 날아가니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입장이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들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죠, 지금.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기업 회생 절차는 당사뿐 아니라 임차인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267세대가 살고 있는 초당동 아트피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구제 방안에 대해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LH는 아트피아 아파트에 관한 매입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LH 측이 강릉시의 주택 수리비로 55억 원 정도를 요구했고 강릉시는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정 협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실제 전주나 충주, 공주시의 경우 부도 세대의 주택 수리비는 LH 요구액의 30에서 70%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했습니다. 부도주택에 대한 매입 검토 과정에서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수리비 산정 관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최근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일부 임대 아파트 사업자의 경영 악화는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입주민들은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고 분쟁에 대비해 임차권 등기 등을 해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횡성 전기차가 유럽에 3,0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는 최근 헝가리 수입업체와 3,000대의 전기 화물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 기업에 전기차 반조립 제품을 수출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내 대형 슈퍼마켓과 골프장, 세탁물 배달업체 등과 600여 대를 계약했고 다음 달부터 주문자에게 차량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정부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번 주에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올해 발생한 도내 체불 임금은 2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0억 원가량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강원 지역의 임금 체불 액수가 2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5,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고용청은 감염병 여파로 인한 근로자 생계 불안을 고려해 추석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 지도에 나서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너울성 파도 때문에 표류할 위기에 놓였던 화력발전소 해상공사장 작업선의 선원 12명이 모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의 화력발전소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바지선 3척과 모래 준설선 2척이 높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육상과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다로 떠내려갈 처지에 놓이자 현장 소장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특수구조대와 고속단정을 긴급 투입해 작업선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을 구조한 뒤 육상으로 이송했습니다. 올해 첫 도내 단풍은 오는 27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설악산에서 27일 단풍이 시작해 10월 1일에는 오대산, 10월 6일에는 치악산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올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단풍 시기는 평년과 같거나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16일 오대산에서 시작해 10월 20일쯤엔 도내 곳곳에서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멧돼지들의 먹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가을철에 접어들자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우선 최근 새로 발생한 춘천과 인제의 양성 멧돼지 발견 지점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국방부와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
항공 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 직전과 종료 직후를 일제 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해 축산시설과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주부터 명태 10,000톤, 오징어 470톤 등 비축 수산물 11,803톤을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방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수협 바다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수용 수산물 세트 10만 개를 15에서 30% 할인 판매합니다. 또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금과 어선재해보상보험금을 추석 연휴 전에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